이번 이야기는 원문 자체가 음습체로 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번 일반체로 바꿔가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 그 점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나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습니다.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하자고 하면 공부를 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죠.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는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이나 산에서 뛰어놀았죠. 그리고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낀 우리는 담임 선생님에게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그 성황당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서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이 2개의 성황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롱뇽 등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런 곳이었죠. 예전부터 어른들께선 성황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을 쯤에 우리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죠. 개울가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그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피서 장소로는 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고 해도 이 근처로는 절대로 지나다니지 않았죠. 우리는 여름의 더위도 피할 겸 6명이서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한번 그 위로 올라가 보자고 했죠. 괜한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뜬 우리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 개울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약 40여 분을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겨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마치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낮이었지만 그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어두컴컴했죠.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집어먹고 그만 내려가자고 졸랐죠. 하지만 전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를 죽여버리고 싶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분쯤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그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문과 창호에 창호지 하나 어디 찢어진 것이 없이 정말 깨끗하게 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해보자고 했습니다. 6학년이던 형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로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 기분은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그때의 그 기분만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는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죠. 어찌되었든 6학년이던 형이 그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 젖히자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은 신문지 그리고 부적 등의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뭐 쓸만한 게 있나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쾅 하면서 문이 엄청 세게 닫히는 겁니다. 그때 방 안에는 나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나와 형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며 그 문을 다시 열려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정말 세게 밀었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마치 누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 할 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나와 6학년 형은 멘붕이 왔죠. 그리고 우리 둘은 울면서 문을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집안에서 창호지가 미친듯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이가 팽팽하게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파르르 하는 그런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도 심하게 났습니다. 그 소리에 나와 6학년 형은 미친듯이 문을 밀다가 마침내는 발로 문을 걷어차고 그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늦어도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마치 밤 10시처럼 아주 깜깜했죠. 그렇게 개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앞서서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한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자기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합니다. 문이 꽝 하고 닫히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그 아이가 잠깐 뒤를 돌아다 봤는데 그때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륵까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아이의 말에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모두가 굳게 약속을 했죠. 그리곤 다시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그렇게 집으로 하교를 했는데 바로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깨름칙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이미 엉망이었고 그리고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지만 사실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전 그저 겨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봐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몸에서 한기가 느껴지고 계속 으슬으슬 추워서 저는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죠. 그리고 그렇게 잠깐 잠이 들고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내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떠봤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발끝 부분에서 그렇게 서서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무당이 구출을 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 소리를 내더군요. 난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 잠깐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밖에 계시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달려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죠. 그러자 그 형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검은 실루엣이 내던 까르까르 소리가 너무나 소름 돋았고 낮에 저학년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그러자 할머니의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더니 나보고 그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냐고 그렇게 추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할머니께 대답을 하자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과 무당과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40도 정도로 올라 심하게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시골에선 밖으로 나갈 차편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께서 저를 밤새 간호를 하시면서 해열제만을 계속 떠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이 저는 아침이 밝도록 고열에 시달려야만 했죠. 이윽고 아침이 되자 할머니께서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무당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와 같이 그 폐가에 갔던 아이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죠. 나는 고열이 나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쯤에 할머니께서는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그런데 무당이 우리 집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려대면서 너무 추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악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서 전부 울기만 했죠. 그리고 1시간 후쯤 무당의 연락을 받고 다른 무당까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 둘은 곧바로 구슬하기 시작을 했죠. 차려놓은 음식도 없었고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을 들고 구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와 아이들은 그 구출을 하는 동안 한가운데 모여 앉아서 겁에 질린 채 그 무당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출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마냥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가와 왜 자기 집에 왔느냐, 문을 다 부숴놨으니 그것을 갚아라 라고 하며 우리를 마구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풀에 친 채 산발을 만들더니 까르까르 거리며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경에 너무 겁이 났던 우리는 모두가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에 홀린 무당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가더니 내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 그 무당이 내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새하얀 창호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금방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또 깨끗하게 접힌 그 창호지가 내 방 안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무당은 그 창호지를 품에 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횡하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또 다른 무당 한 명이 불이 나게 그 무당을 쫓아나갔죠. 귀신에 올린 그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황당 사이에 있는 그 길을 알 턱이 없었을 텐데 마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그 성황당 사이 개울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어제 도착을 했던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에 홀린 그 무당은 그 벽에다가 아까 품어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다시 한 번만 내 집을 건들면 마을 사람들 전부 씨를 말리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 사이 개울을 폐쇄하고 성황당 두 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 나와 아이들은 한동안은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서로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각자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간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나는 그날 내 방에서 창호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고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학년이었던 형이 한 번은 술에 취해 나에게 고백을 했죠. 그때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던 때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돌아보니 하얀 창호지가 자신의 손목에 칭칭 감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형은 그 창호지를 찢고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 그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창호지를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창호지에 귀신이 붙어서 저를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지만 전 그 일을 겪은 이후 폐가라든지 폐교 혹은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스팟에는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곳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곳은 귀신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호기심으로라도 폐교나 폐가에 가보고 싶다거나 그런 호기심을 갖고 계시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그런 폐교나 폐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 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입고 갔던 주머니를 사사시 뒤져보시고 웬만하면 그날 입었던 옷들은 태우거나 버리시길 당부드릴게요. 왜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신 뒤에 있는 그 귀신이 당신이 잠들었을 때 까르까르 거리며 무당춤을 출지도 모르니까 말이죠.